지난주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남북관계의 진정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간 경제협력에 관한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주 금요일에 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열렸는데요. 이 파격적인 결과들이 나오면서 경제계도 고무된 분위기라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돌파구가 열리면서 남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또 관계 진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다음 달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과정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이 하나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현재 서울보다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5월 5일부터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라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상회담이 불러온 따뜻한 봄의 온기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남북 경제 협력은 사실 남한은 물론이고요. 한반도 경제 전체에 발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폐쇄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련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마음도 부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 사무실에 둘러앉아 손을 마주잡고 생중계를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조만간 개성공단이 재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안고 있는 건데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개성공단이 그렇게 중단되어져가지고 절치부심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는데 정상회담으로 기대감,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입주기업들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기계를 다시 돌리고 기계 소리가 나는 공단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 입주기업 10곳 중 9곳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다시 입주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구체화되는 신호탄이 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동안 닫혀 있었던 경제협력의 물꼬는 트이게 될 것이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그 시작은 개성공단 가동, 재가동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자체가 재개가 되는 게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경쟁력이 굉장히 있죠. 개성공단은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경제지도에 개성공단 재개가 들어가 있고요. 재개뿐만 아니라 확장 벨트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재개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확장되고 또 제2개성공단으로 연계가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좋은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에서 잘 되면 하반기 올해 내에도 가동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동안 개성공단 폐쇄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입주기업의 피해도 만만찮았을 것 같은데요. 언제쯤이면 재가동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건데요. 정부의 공단 폐쇄 조치 발표 이후 2016년 2월 11일 입주기업 123개사는 철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파주 통일대교에 나가서 그 현장을 봤었는데요. 1인 1사 차량으로 입경을 허용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그러다 보니 입주기업들은 빈손으로 개성공단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후 2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고요. 입주기업들은 여전히 고통과 시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두 곳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회사는 하나도 못 갖고 나왔잖아요. 중단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손해가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기업들도 있고 문 닫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그나마 이제 가동하고 베트남으로 나간 기업들 중에서 대다수 기업 경영이 더 안 좋아져서 지금 거의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죠. 실정은 지금 거의 경제 활동을 못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출이 전무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피해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생산이 없어가지고 생산 공장이 베트남하고 뭐 미얀마나 또 아프리카에 가봤는데 실제 제휴업은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업은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 한 20분의 1 정도가 되니까 100억이나 했는데 지금 한 1년에 한 5억이나 할 것 같아요. 30명 정도 됐죠. 지금 6명 있습니다. 저가에 포함해서. 아까랑 별다른 게 없는데? 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만 대북 투자와 함께 남북 경협의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조만간 이뤄질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남북 경제 협력의 전망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